네,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1강 뜨거운 감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시작할 거고요. 강절하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저는 우리 네트워크 아리가 새로운 혹은 다시 하는 이제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그룹인 만큼 사실 시민으로서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정당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고, 제가 느꼈던 그 정당 경험에 있어서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대의원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혹시 처음에 혹시 정당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경험이 없다. 혹은 누가 부탁해서 이름만 불려줬다. 그래서 1,000원씩은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응원하고 싶어서 가입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콕 당비만 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고요. 이건 저의 경우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무지를 넣어봤는데, 정당 활동이 제 삶의 어느 정도는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청년 활동가들이 많고, 이 중간 사이를 좀 빼먹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회 활동들 많이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결집력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적극적으로 아주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층위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다시 저의 소개를 하겠지만 저는 이 균형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이런 모임이나 어떠한 시민 활동을 할 때 저를 소개하라고 하면은 사실 막 제가 엄청난 시민 활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희한하게 정당 경험을 꽤나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아 정치인이다. 정당인이다.' 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사실 그렇게 거창한 정당인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 제도 정치와 시민으로서의 보는 민주주의의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균형감을 찾고 싶은 청년이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의 이제 어떠한 당 활동을 한번 소개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2019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당대표셨을 때예요. 이때 언제나 그랬듯 이제 2020년 총선 전에는 언제나 그렇듯 청년 바람이 붑니다. 네. 청년들을 항상 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는 이제 미래통합당 그리고 모든 당들 정의당도 그렇고 다 청년 대변인을 뽑았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느린 편이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당 청년 대변인이라는 오디션을 모집을 해서 그때 제가 아마 입당한 지 한 2-3 개월 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포스터 그 한 장만 보고 옆에 그냥 친한 언니가 홍배 너 말 좀 이렇게 잘 안 떨고 하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래 볼까요?" 정말 뭔지도 모르고 덜컥 시작해서 결승까지 가게 되고 안타깝게 1 등은 하지 못하고 2등 정도를 해서 이제 여자 남자 따로 해 가지고요. 해서 비상근 대변인직을 받았습니다. 비상근 대변인직을 받았는데 중앙당 부대변인에 해당하는 직급이었어요, 당직이. 근데 이제 우리 양념 선생님께서는 정당에서의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드리자면 그때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중앙당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몰랐고 중앙당과 지역이 무슨 차이인지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슬기 언니 있는데 이분이 진짜 또 멋있게 제가 만난 정당 친구거든요. 언니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는데 저도 지금도 저는 아직 입에 잘 안 붙어요. 어디 을, 어디 지역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식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서 굉장히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나 좀 항상 제 하소연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뭔가 외로움과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꽤나 남들한테 말하면 그거 꽤나 높은 당직이다. 너 되게 높게 들어갔다." 했는데 사실 저에게는 필요 없는 당직이고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당직이었고요. 그럼 필요가 있어서 줬던 당직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래서 아싸리 겪을 거면 1등을 해서 제대로 겪었어야 되는데, 비상근을 하니까 그냥 이제 딱 진짜 뭐야, 국회에서 임명장 주고 사진만 찍고 기사 쭉 나가고 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비상근이어서 출근도 심지어 정론관이나 이런 데로 하지도 않았고 국회로 나갈 출입증도 받지도 않았고 진짜 이건 솔직히 살짝 당 욕하자면 명함도 안 파주길래 그래도 모임에는 몇 번 불러서 제가 갈 때마다 조금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당직자가 딱 보고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제가 보기엔 당직자 개인의 판단이었어요. 좀 제 또래 좀 젊은 당직자가 그래도 명함을 파줘야겠구나 이 사람 활동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만나보고 그래도 저 한 줄이 뭐라고 저는 몰랐던 저의 당직 때문에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긴 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나오는 이 일요 서울 TV에 이제 뭐 정치는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이 이제 토론회는요. 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앵커 출신의 이제 박종진 앵커가 하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여기 계시는 그 당시에 이경 부대변인이 그냥 정말 이것도 개인적으로 절 챙겨주셔서 간 거지. 사실 제가 청년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섭외를 받아서 갔던 경험은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했던 이렇게 뭐 인터뷰라던가 여러 가지 경험이 다 사실 당의 시스템으로 굴러가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누군가와 조금 친해서 누군가가 절 좀 괜찮게 봐줘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라는 걸 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여기 계신 기자님, 윤범기 기자님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청년 연설대회, 이거는 사실 정당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근처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나뵐 수 있었던 분들, 그리고 추천을 받고, 소개받고 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 정당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소통하는 구조도, 토론하는 뭐 문화도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으로 연설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그때의 연설과 똑같이 정당의 시스템이 아닌가. 근데 그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였다라는 경험을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우선 뭘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정당의 어떠한 실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지? 해서 일단 공부해보자. 하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만나고 있는 청년 당원분들과 함께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또 너무 웃기게도 이 판이 그렇게나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홍보할 때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뜨거웠던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뭐 지금은 네, 우선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의원제라는 걸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지금 현 정당이 가지고 있는 뭐 전혀 이렇게 정리된 어떠한 공식적인 문제점을 조금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서 공유해 드렸던 이런 시스템이 없는 정당, 그래서 이상한 정당이 이게 민주정당이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논문이나 이제 연구 책을 봤을 때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한국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서 정당의 잦은 이합 집산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합 집산은 음, 결국은 계파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계파끼리의 지나친 갈등 상황 때문에 분당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뭐 항상 또 지도부가 바뀌면 있던 것도 바뀌고 항상 뭐 사실 뭐 내용물은 똑같은데 껍데기는 이름만 계속 바뀌고 이런 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인 운영을 야기하는 정당법 및 정당 조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당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번에는 대의원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데 이건 또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 조직, 정당법 그리고 대의원제가 이 정당 조직에 관련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규범들 때문에
이게 당이 제대로 당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수행하지 못하고 굉장히 탑다운으로 찍어 내리는 그러한 것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시민들은 오히려 그거를 견디지 못하거나 그래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정당 활동에 이제 괴리감을 느끼셔서 아예 이걸 이런 현실도 모른 채로 들어오지 않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가 이어지는 거지만 뭐 정당 운영에 생각보다 굉장히 비민주적인 절차를 이렇게 문제로 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정당 개혁이라는 거는 정당법을 비롯한 정치 제도의 개혁과 그에 부합하는 정당 내부의 개혁. 네. 사실 이제 조직, 운영, 정당법 이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관계에 대한 숙고. 이거는 다음 강의는 이제 선거 제도 할 때 제대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룰 건 아니어서 넘어갔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토론하고 있는 자리는 시민정치 교육을 통한 유권자 및 정치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정당의 발견, 박상훈의 교수님의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을 굉장히 뜻깊게 읽었는데요. 이게 너무 정말 내용이 많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 오늘 강의에 있어서의 정말 좀 가장 핵심적인 워딩을 제가 뽑자면, 정당 조직의 퇴락이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정당이 실체가 뭐고, 그 실체라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당 조직이라는 게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그 퇴락한 수준. 그게 바로 정당 개혁을 표방했으나 이거에 굉장히 자해적인 스스로를 해치는 개혁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써주셨는데, 의원 수는 이게 진짜 좀 반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기득권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수를 273명으로 축소했던 것도 그리고 중앙당 폐지를 하진 않았지만 지속해서 생각보다 중앙당 폐지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도 그리고 국민 경선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 경선제는 이제 어떤 후보자를 뽑음에 있어서 이제 그 당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반 시민들, 당원이 아닌 시민들이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하자고 주장해 온 것. 그리고 이 정치 시스템에서, 정당 시스템에서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이거는 윤범기 선생님 그 강의 들을 때도 항상 나오는데 뭐 그냥 여론조사랑 모바일 투표 돌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정당에서 어떤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와서 어떤 신념과 이상과 뭐 비전을 가지고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스펙 어디 명문대 혹은 대기업 되게 엄청 스펙 위주의 잠깐 보고 그냥 대중한테 어필할 만한 몇 가지 스펙 가지고 여론조사로 이렇게 그냥 인기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민주당이 도입했고 현직 대통령의 당적을 없애야 된다. 이게 되게 이건 또 정당을 되게 반정당적인 거잖아요. 괜찮다. 대통령도 당적을 갖고 있어도 된다 했는데 대통령 당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당에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도 그리고 이제 지구당이라고 지역에 있었던 소규모의 지구당 그 제도를 폐지한 것도 다 민주당이 주장을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게 당내 조직의 차원은 민주성보다 유기성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 정당 체계와 정당 조직이 나오는데, 정당 체계라 함은 복수의 정당들, 다수 여러 가지 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연합의 패턴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당제나 다당제, 뭐 양극화된 다당제, 극단적인 다당제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정치 제도나 관련해서 이제 정당으로서의 체계,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했을 때 정당 그거와 관련된 건 정당 체계와 관련이 있고
정당 조직은 그 조직 자체, 정당 내부, 그리고 조직 내 권위 구조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봤어요. 그랬을 때 뭐 리더십은 자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서 규칙을 누가 제정하고 있고 그 능력은 잘 분산돼 있느냐 구성원에게 여기서 뭐 여론을 조사한다던가 어떤 걸 진행함에 있어서 채널을 누가 통제하느냐. 결국 이건 권력의 문제여서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 그냥 동아리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영 원칙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역할은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우리 이렇게 하면은 지각하면 벌금 내게 한다라고 규칙을 정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조직으로서 단단하게 잘 운영되면서도 다른 타 당 정당들과 경쟁하면서 이 전체적인 정당에서 어떤 체계를 띠고 있어야 우리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체계는 다원화되고 정당 조직은 강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책에는 더 많은 당들이 생기고 누구나 자기가 어떠한 정당을 선택하고 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다원화되고 개방적이고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 정당 조직.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 제대로 된 아까도 말했죠. 그 동아리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운영 원칙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강하게 있어야 그게 이 당이 어떤 걸 추구하고 표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강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차원은 민주성이 아니라 그 권력을 다 나눠 갖는 거가 우선적인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유기성, 하나로 잘 연결돼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이렇게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 그 조직 자체가 먼저인 거지 이거를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권력을 다 나눠 버리면 축구법도 안 된다.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에 대한 이제 그 이제 전문가 학자의 시각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드디어 대의원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꽤나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왜 했냐? 이게 왜 생겼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민심 왜곡 현상 때문에 이 대의원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의원제라 하면은 이제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운영진이죠.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운영진을 지도부를 뽑는 거에서 이제 표를 행사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거기서의 이제 대의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과대대표되게 설계를 해 놓았느냐 했을 때 그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원래 각 정당에 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민주주의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그 전에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잘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치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역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힘 그때 계열 보수당 계열은 영남당이고 우리 민주당 계열은 호당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했을 때 당 활동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매번 토의나 의결을 할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호남 그리고 이제 보수당 국힘 쪽에서는 영남 당원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각 정당에서 그러면은 그 영남이나 호남의 민심에 이제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그 민심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어서 이제 그 민심이 왜곡된다. 예를 들어 보수당에서는 그럼 호남 목소리를 전혀 반영할 수가 없고 민주당에서는 보수당의 목소리가 전혀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남 쪽에 대의원을 더 많이 줘서 좀 균형을 우리가 맞추자 해서 이렇게 생겨난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심과
진짜로 밖에 우리 온 국민을 포함한 그 민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원 가입, 네, 이렇게 대의원제를 했고, 그렇게 따지면 당원 가입을 시켰으면 됐지만,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당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정당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 대의원제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지금은 그냥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쌓게 쌓여와서 지금의 경우에는 대의원 한 명이 다른 일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를 하면은 이제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거든요. 그랬을 때 권리당원 60명에 거의 육박하는 효과를 주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띄어쓰기가 거의 안 됐군요. 그래서 이제 이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전에는 그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았어요.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을 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대표야라는 이러한 명분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좀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 당시에 대의원을 국회의원이 선출하게 이제 모델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뭐 대부분의 대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눈치를 항상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번 말하면 그 대의원제가 있고 그 대의원을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방식이 되면서 국회의원은 이제 그 지역이라는 그 작은 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당시 대의원 45명을 선출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딱 그게 동원할 수 있는 관광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인원이다. 이렇게 버스로 대절해서 압박을 하거나 뭐 회유를 하거나 딱 그렇게 그 현역 의원이 다 이렇게 쭈물쭈물 할 수 있게 만들어 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어, 대의원 후보들은 이제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이제 그러한 어려운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게 이제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가 이제 그 여건에서도 자신만의 네임밸류나 실력으로 이제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의 뭐 미약한 힘이나마 당원들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그걸 통해서 다시 돌파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의원을 틀어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 이러한 그 선출권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거를 이제 권력으로서 행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살짝 조금 네, 그리고 그걸 돌파할 능력을 갖출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꺾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극도로 경계하면서 해당 인물을 악마화했다고 한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 노사모 그리고 문빠라고 하죠. 문빠 그리고 지금의 개딸을 그 지지층 역시 다 악마화해서 그 기득권에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게 지금 이제 뭐 대의원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다라고 이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주장이 어느 것이 더 옳느냐랑은 별개로 확실히 대의원제는 지금 투표의 등가성 문제는 굉장히 심한 수준에 있다. 왜냐면 한 명이 60표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 그거는 결국 그 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재의원들 아니면 그 현역 지역위원장이라던가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김은경 혁신안은 그러면은 지난해 8월 기준 이제 민주당에는 16,284명의 대의원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의원의 수는 이제 권리당원의 1%를 조금 웃도는 정도인데, 기존에는 이제 전당대 지도부를 뽑을 때,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을 뽑을 때,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비율로 이제 표를 반영해서, 아까도 계속 나오는 그 60표 나오죠.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약, 56명의 표와 맞먹는다. 그리고 또 뭐, 제가 보니까 통계가 좀 다들 조금 달랐는데, 또 뭐, 어디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권리당원 수가 120만 명이 아니라 더 많다,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한 막, 뭐, 100명의 표와 맞먹는다고 주장하는 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현행이었고, 이거를 이제 김은경 혁신안에서 대의원을 아예 빼버렸죠, 지금 보니까. 권리당원 투표 70%를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혁신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밑에는 이제 뭐 혁신안이 주장한 다른 얘기들인데, 이것은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혁신안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요즘 핫한 이제 비명과 혹은 변명 그리고 친명계와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 했을 때 비명은 이제 어, 좀 현역 의원들의 위주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당 혁신안이 그냥 이게 어떠한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혁신안이다, 뭐 정당 개혁안이다가 아니라 당내에서 딱히 지지 기반이 없고 특히 이제 여의도 경험이 없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여의도 세력이 없는 것을 빌미로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 위주의 이제 이 세력과 기존의 공무하게 기득권이나 혹은 이제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그 대의원들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가져왔던 기존의 이제 그래도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현역 그리고 그들과의 이제 살짝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오는 친명계가 아닌 비명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하는 저건 대의원을 저렇게 빼버리는 거는 개딸을 등에 업고 의정 활동을 하는 친명계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다. 왜냐?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개딸로 대표되는 이제 권리당원이 힘이 더 세지고, 그럼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 버리니까 그 공천 등에서 그냥 그 상대적으로 개딸이라 불리는 그 이재명의 팬층들,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권리당원 그 팬덤 뭐야 열성 당원들이 이제 새로운 세력들을 지지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친명계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앞서서 설명해 왔던 이 표의 등가성 문제나 비민주적인 어떠한 관행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거는 살짝 다른 그 또 절충안으로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아예 이제 대의원제의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제 현행 이제 60대 1의 등가성을 20대 1 수준으로 낮추고 대의원 권리당원이 이제 1인 1표제 등의 이제 이 복수안을 하는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재밌는 게 제가 좀 좋아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분 위에 있는 분은 이제 하헌기라고 이제 이분도 전 청년 대변인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 혁신안 대의원제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대의원제 관련해서는 전 좀 뜬금없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우는 정당대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당에서 자기들끼리 운영진 뽑을 때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왜 이게 혁신안이 내년 총선 두고 지금 계속 제대로 혁신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우리 총선 이겨야 그거 할 시간도 없는데 왜 지금 이거가 뜬금없이 나오는지 이해를 잘 할 수 없다는 느낌이신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당연표 등가스 문제는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뭐 선출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고쳐나갈 필요는 있지만 최신이라 말하기는 애매하다.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박강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고 하면서 그 무의사결정이 이제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제 갈등적 의제는 그 결달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 그룹의 과도한 주장,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호도하면서 편견이라고 찍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고 억압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이다. 이거 팬덤 정치고 극성 당원들이 이재명을 친이재명 계열을 앞세워서 다 이거 정당 장악해 버리려고 한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박강산 의원이 전국 대학생위원회, 그러니까 전국 단위 위원장 선거에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전국 위원장 선거라는 게 전당대회에서 또 그 전국 단위 위원장 그때 시즌이거든요. 운영진을 뽑으니까. 그랬을 때 대의원만 사실 확보하면은 전국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으니까 대의원 명단을 봤는데 대학생 대의원 명부가 전체가 24명에 있었고, 그게 딱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광주가 69명인 거에 비해서 강원도 3명, 부산 뭐 8명, 경북 5명, 세종 3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게 아니었다. 이게 지금 대의원 이제 현실이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또 지금 현황으로서 다른 당들은 그럼 어떠느냐 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의원 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왜 등가성에서 이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했지? 하면 민주당보다 먼저 겪은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논의가 됐던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대의원을 이제 회유하기 위한 이제 돈이 오갔다 이런 거가 문제가 돼서 그 뒤로 이렇게 확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이 돈봉투 사건을 민주당보다 먼저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고승덕 당시 의원이 그때 다른 후보로부터 300만 원이 든 전당대회 때문에 그것 때문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를 해가지고 그것의 여파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당 계열은 대의원의 권한을 줄이고 전당대회 선거도 이제 그 관리를 중앙선관위한테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일부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국민의힘도 저러고 있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정의당과 진보당도 조금 찾아봤더니 이곳들은 다 아직 선출직 대의원, 그러니까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대의원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좀 갈등 상황, 어떠한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어, 이거는 또 이제 잠깐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은 것 같은 게, 어, 아니, 이거는, 다른 거 먼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제 이게 민주당의 어떠한 흐름 사태로부터 기인했던 대의원 제도가 이슈가 됐던 뜨거운 감자가 됐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흐름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정당 개혁의 측면 지금 뭐 당을 다 떠나서 정당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혁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 정당 조직의 개선점, 지금 우리의 문제 상황에서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의원제를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의원제 폐지를 찾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했을 때 조직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건 내부 운영과 조직의 문제인데 민주성보다 유기성이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이 권한을 다시 다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뽑는 게 진짜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그게 민의에 반영하는 거다. 라고 했으면 맞죠. 저도 그게 일정 부분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의 등가성 문제에서 분명히 뭐 비율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일단 조정은 무조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기의 차이에 대해서 뭐 또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근데 민주성보다 유기성이 먼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당이 제가 보기엔 우리 당 민주당이 유기성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 유기성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 뭐 권력과 역할의 분담, 이러한 규제 분배, 채널 통제력 같은 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다시 민주화를 해서 그 권리당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뭔가 훈련받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않는 너무 날것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당 정치나 대의제에 적합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 경선제, 뭐 대통령 후보를 뭐 당대표를 뽑는다 합시다, 오히려.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생각을 들어가야 되는데 100% 너무 많은 비율을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줘버리면 당을 무시쳐서 이래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제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됐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어떠한 개혁 세력이 민주당에선 절대 할 수 없었던 30대 당대표 그것도 이제 뭐 배지를 달아본 적 없는 네.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한 혁신도 일어나는데 그러하면 이러한 그 정당이라는 것의 민주주의에서의 역할 그리고 정당의 뭐 유기성과 민주성 그러한 시각 하에서의 대의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대의제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이 대의제 폐지와 찬성의 뭐 본질 은 결국 권력 다툼이겠지만 그럼 어느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으신지 혹시 모르셨더라도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느 쪽이 일면 좀 더 타당해 보이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것을 대의원제 폐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보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이거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혁신의 과정이긴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왜 지금 당장 내년 총선 준비하기도 바쁜데 지금 해야 하느냐. 이게 이 시기도 혹시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공부하면서 저희가 냈던 저의 결론은 시기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정당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 내부적인 규칙, 규범, 그거에 대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정당이 이거는 옛날에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인이 없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원에게 물어봐도 그래서 민주당은 뭐야? 라고 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이름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도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스탠스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 없이 당을 방치해 온 상태로 이제 정당을 발견해서 나왔듯이 다해적 정당 개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은 또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또 오히려 저 당해보에 대해서 더 모르시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또 선거 때문에 이거를 밀어간다면 그럼 대체 우리는 정당은 언제 정비하고 언제 운영하고 언제 하느냐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선거 때문에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저는 이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책에서 또 보면 이름만 정당이지.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름만 제가 배웠던 민주정당은 이게 아닌데 실제는 그냥 이 의원들 좀 권력이 있는 의원들의 클럽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원들도 거기에 취해서 자신의 팬들이 많아졌으면 하니까 정당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않고 보다 자극적인 말로 나를 지지해줄 권리당원들을 자극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애매한 게 그들이 근데 또 권리당원들이 하나하나의 이제 풀뿌리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냥 순수한 우리 권리 당원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또. 그러한 게 저는 저의 생각을 조금 공유 드렸고요. 혹시라고 또 이제 하나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는 이제 슈퍼 대의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대의원이 있는데, 미국은 선거를 선거인단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후보를 뽑는 이제 대의원도 이제 그 서약 대의원이라고 이제 미국의 대의원도 선출을 통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선출을 통해서 뽑히고 그들은 이제 서약을 한대요. 너네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준 그 후보를 나도 내가 대의원이어서 내가 뽑는 거지만 그들 나도 뽑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뽑아야 하는 어떠한 관례나 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8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15%는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슈퍼 대의원, 완전 막강한 대의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뭐냐면 근데 보면은 이 대의원들은 이제 전 장관이라던가 뭐 의원이라던가 지방지사, 주지사라던가 이러한 당의 엄청난 기여와 이제 능력을 검증돼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죠. 특히나 좀 이렇게 뭔가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뽑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대의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서약 대의원이 아니라 그 유권 내가 소속된 그 대의원을 뽑아준 그들과 의사가 반하는 거라도 자기 맘대로 지지하는 사람 지지할 수 있고 자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과 샌더스가 할 때 이게 클린턴 기존의 이제 엘리트 중심의 정치였던 클린턴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후보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18년도에 근데 둘이서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불만과 샌더스가 이게 지나치게 엘리트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제도 개혁이 됐던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비민주적이지 않느냐. 이 15% 슈퍼대의원이 너무 지나친 권한과 우리 원칙에 따르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풀뿌리 유권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이 역사적 배경에서 샌더스 진영이 이제 개혁 요구를 했고 그게 지속적으로 오니까 클린턴 진영이 이걸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뿔뿔이 유권자와 제도권 엘리트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타협을 하기 그 이전에도 사실상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이제 수권자를 이제 슈퍼대의원 제도를 존속은 시켰어요. 아예 없애진 않았는데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후보 지명을 할 때 1차 투표에서는 슈퍼대의원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서 1차적으로 거르는 건 정말 풋뿌리 유권자들 그이 한 대의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걸러놨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 이후에는 슈퍼 대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 정당 엘리트층의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유지한 그러한면서 대표성도 같이 높였다라고 해서 이게 전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더 이 미국 슈퍼 대의원의 제도 개혁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좀 이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이 혁신안조차도 조금은 좀 음, 극단적인 게 아닌가. 우리 당만이 내릴 수 있는 답,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조정해보자가 아니라 그저 숫자 노름이나 혹은 진짜로 권력 다툼의 하나로만 이제 그냥 전락돼 버릴 수 있을 만 정도의 그냥 수국 간의 다툼으로 끝나버릴 만한 혁신안이 저는 나와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절충안이 가장 나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근데 이분이 또 대학생위원장 없을 때부터 아마 초대 대학생 위원장일 텐데 그래도 정당 활동을 이렇게 정말 해서 밟아 나가니까 그래도 진짜로 좀 더 이렇게 양쪽 진영을 좀 절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나 했을 때 이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러한 혁신안도 어떤 공천을 심사하는 외부 전문가니 교수진도 우리나라는 정당이라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죄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 당에 소속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정치 제도나 시스템을 얘기해서 개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 당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에 나오는데 이것도 전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당연히 진짜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한 훌륭한 혁신 아니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답인가 했을 때는 결국 또 그냥 또 어떠한 이제 정당의 더 나은 모습, 조직 운영을 위한 더 나은 토론보다는 결국 극단적인 이제 공천권 가지고 서로 유불리를 논하면서 서로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논의하는 극단적인 대립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제가 생각하는 대의원제의 흐름과 이제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배운 걸 기반으로 좀 공유해 드린 내용이었고요. 어, 이상 일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